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경제로 가야죠. 윤곽 드러낸 와이노믹스. 그 와이노믹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밤사이에 들어온 뉴욕 증시 소식부터 잠깐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다우지수, 예.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지금 3만 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방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17개월 만이고요. 포인트로 빠지면은 2.42% 정도 이제 떨어진 겁니다. 예. 그 나스닥도 한 4% 정도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준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한 다음에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좀 올랐잖아요. 어제는 좀 올랐는데. 예. 하루를 못 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반등이 뭐 반발에 의한 반등 심리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경기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요즘은 어쨌든 지금 커플링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오늘 그렇죠.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약세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발표한 어제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와이노믹스 이렇게 정리되네요. 예, 뭐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엠비노믹스도 공식 용어는 아니었으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통칭해서 와이노믹스라고 좀 부르는 건데 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어제 이제 발표된 거의 공식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가 나와서 이제 직접 얘기를 했는데 뭐 쉽게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감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 감세. 감세와 규제 완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민간이 주도해서 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성장을 이끌겠다,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건데 이게 옛날에 좀 기시감이 있죠. 네. 아까 뭐 엠비노믹스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유사한 정책 기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경제 뭐 저 용어 중에 낙수론이라고 해서 예. 큰 기업이 많이 벌면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낙수들이 이렇게 뿌리에까지 쫙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쪽의 경제 이론이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를 하면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그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면서 이게 쫙 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법인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거를 뒤집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네. 22에서 25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뒤집은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인세율 구간도 4개로 늘렸어요. 원래 3개였는데 네. 그러니까 좀 높은 구간에 하나 더 신설을 했는데 이것도 다시 줄여놓는다. 원래대로 돌린다. 3개로. 예,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14년 만에 법인세 감면 추진이 이제 다시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민간 우리 일반인들하고 관련이 있는 게 종부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과세 기준 금액이 지금 11억 원이거든요. 11억 원부터 종부세 내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11억 원인데 이거를 예. 14억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14억 원으로. 예. 근데 이거는 다만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도 낮추는데 이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거든요. 요거를 45%로 15%포인트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어쨌든 15% 정도의 감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러네요. 그리고 100% 적용하던 종부세도 60%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하향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종부세는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것도 있고 좀 원론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one in, two out. one in, two 예. out. 이게 뭐냐면은 규제를 하나 만들면은 네. 관련돼서 규제를 2개를 해제를 한다. 규제 하나 들어가면. 만들려면 예. 2개는 풀어준다.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형벌 대신 예. 과태료 부과한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 52시간제도 기본 틀은 지키지만은 근로시간제도 제도 개선. 52시간제도 손을 보는 거예요. 예, 52시간도
기본 틀은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어쨌든 예, 근데 예. 기본 틀은 고치겠다. 예전에 이제 후보 시절에 그 뭐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돼서 경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손볼지까지는 안 나왔지만 손은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2년 뒤로 이제 미뤘어요. 과세 시기를. 그리고 10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도 폐지하겠다.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장 물가대책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30% 인하가 원래 7월 말까지만 적용이 됐거든요. 네. 이거를 연말까지로 이제 연장을 하고 이를테면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등등의 대책이 잠깐만요. 나왔습니다. 질문 하나. 예. 그 유류세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게 37%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이번에 적용 안 합니까? 그것도 만약에 이제 저기에서 국민의힘에서 의원 발의로 100%까지 예, 예. 뭐 하는 것까지 이제 발의가 된 건데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안 왔고 음. 37% 인하도 이번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경제부처에서 음. 효과도 크지 않은데 세수는 줄어들고 하니까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서 30% 유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만약에 계속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뭐 추가로 카드를 꺼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리터당 57원 정도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전 정부가 정부 주도로 뭔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민간에게 키를 주겠다. 민간들 규제도 풀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할 테니 자유롭게 투자하고 대신 이제 낙수 효과 많이 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많이 뿌렸고 이래저래 해서 돈 들어갈 때가 많지 않나요, 나라가?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날도 이제 어제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깎아주면은 예. 손은 누가 키우고 세수는 어떻게 갖고 세수는 하냐? 어떻게 거둘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추경호 장관이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재정 준칙 법제화는 예를 들면은 국가 부채가 몇 % 정도 될지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한없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만든다는 거고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안 써가지고 예.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세수 덜 거치는 거에 대응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뜰하게 살겠다. 뭐 이런 알뜰하게 거예요. 살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은 경기 침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정 지출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걸 경기 침체를 극복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 위기 같은 게 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도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돈은 어디서 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금 우려를 표시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지금 적절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기업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일부 어려운 기업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세를 하더라도 이 타이밍에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지금은 좀 넘어가고 중반쯤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제 경제학자들이 좀 지적을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어제 경제 정책 방향을 좀 살펴봤고 뭐 경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짚어보기로 하고 다음 뉴스로 갑니다. 예, 김건희 광폭 행보. 어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나고 여당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부인도 만났다고요? 예, 그래서 고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일단 비공개로 했고요. 물론 저기 이제 봉하마을 갈 때도 권양숙 여사 만날 때도 이제 비공개로 했지만은 다 이제 취재진이 붙고 그렇죠. 사실상 이제 공식 의전까지 받고 그랬는데 어제는 이제 직원 한 명 데리고 갔고요. 기자들 질문에 이제 특별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공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 어제도 인터넷에서 중계 다 하던데요. 모든 언론사가?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비공개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답변할 의무가 없다. 뭐 이를테면 그거를 이제 비공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 여론 주목도가 너무 높으니까 항상 그렇죠. 이제 공개하지 않아도 언론들이 다 알아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또 게다가 이제 다음에는 지금
지금 세 번째 만났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볼 것이다라는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양산을 언제 방문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서 얘기 물어봤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연일 이제 광폭 행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지금 연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제2부속실 이야기가 솔솔 나와요. 예. 제2부속실 얘기는 계속 나왔죠. 사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면서 네. 만들어라. 관리 안 하면 사고 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어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라든지 네. 윤건영 의원 등등이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어 스태핑해서 대통령은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을 좀 알려달라 했던 것도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어요. 예. 우리나라는 다 대통령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다 처음이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이제 5년 단임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정치 초보인 것처럼 해서 빠져나가려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금 말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준석 대표 뭐 아니면 하태경 의원 뭐 오늘 출연도 하는데 부속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러면은 민주당의 전략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다. 그래서 부속실 만들 필요 없다. 어떤 뭐 전략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렇게 우리가 말리는 거고. 아 공약 파기했다 또 이렇게 이제 예. 정치 공세 피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권 원내대표 생각이고요. 그렇죠. 어제 이제 그 라디오에 나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꼬투리 잡기가 문제지 이거를 지금 있는 체제로 잘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오늘 2부 말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짧게 하나만 더 보죠. 예. 오늘 이제 그 격리 의무 해제 관련해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좀 얘기가 나온 건데 코로나19 격리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가 지금 의무화돼 있는데 이거를 해제를 할지 아니면 완화를 할지를 있는데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게 5+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해제를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면은 한국은 자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출근해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5+2에서 5는 뭐고 2는 뭐예요? 5는 의무, 2는 자율. 아 자율적으로 2일 더 하려면 하는데 예. 5일은 무조건 하십시오. 예. 그 안이 오늘 발표가 될 가능성. 근데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근데 이제 그게 유력하다 이렇게 어제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연구소 김준일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